자, 저런 말씀 이제 들었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영장 재집행할 때 다시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막을 용기도 없는 인간들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실제 공무가 집행됩니다.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윤상현 예. 윤상현 포함해서 특히 일분이 있을 거라고 극히 일부 있다. 그러면 다 현장에서 도망갑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가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 나올 국회의원들이 있다? 없습니다. 아마 없다. 한두 명 이제 극히 일부 영웅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 뭐 우종수 본부장을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이철규 이런 의원들 절대로 그 앞에 안 나타날 거라고 절대로 안 봅니다. 나타난다. 저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나타난다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타난다. 지금 며칠 전에 갔을 때 윤석열이 밥 먹고 가라고 점심 먹고 예, 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었다는 거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지들도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눈도장 받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시위하는 전광훈과 그 구구 그 집단에게 도장을 찍으러 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을 구하러 방패하러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자들이 얼마나 얍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윤석열을 위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깜빵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럴 일 없는 사람.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국힘당 의원들은요 시대 정신, 국민의 요구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나경원, 윤상현 포함해서요 44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의식했다 그러면 저렇게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포함해서 몇 명은 여전히 그 입장에서 자기 메시지 갖고 나올 거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만약에 막잖아요? 그럼 그 현행범이거든요. 현행범은 그냥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더라도 국회의원의 그 부체포 특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체포해버리면 돼요. 아니 근데 제가 국회의원은 말하고자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쨌거나 그 앞에서 자기 메시지를 내는 거 이 정도는 하고도 남을 놈들. 그러면 합의를 하시죠. 합의를. 그러니까 몇 명 오기는 오는데 예, 그렇죠. 당장 체포를 각오하고 오는 건 아니다. 저항하는 건 아니고 예. 거기서 사진 찍으러 오는 자, 몇 명은 그러면 있을 시청자 것이다.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체포를 각오하고 최종적으로 체포되는 것까지 감수하고 국힘의원들이 막는다. 1번. 체포를 감수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체포는 절대 응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다. 사진만 찍거나 아예 안 온다. 2번.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1번, 2번 구분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엄중한 이 정말 비상 상황에서 뭐 정무적인 걸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이제 이 체포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이제 뭐 조기 대선부터 여러 가지를 자기들도 생각을 네. 한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못 버리고 윤석열을 내준다.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행행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당 대표가 있습니다. 어게인 2017, 2018을 우리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틀림없이 오는 의원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네. 사진이 찍히든 뭘 해서 영웅화되고 그들이 대권 주자까지는 아니어도 당 장악하는 이 부분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절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2번 눌러주고 계십니다. 정 선생님, 검주선 선생님, 김술래님 다 2222 이렇게 해주시고 안정님도 똑같은 의견이신데 결국에는 저렇게 쇼만 하고 윤석열을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다. 방어하는 데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윤석열 포기했다는 거네요. 어쨌거나 좀 보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정리하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정강훈 당과 정말로 자매 결연을 맺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개혁보수 진영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역 의원들 거기 왜 갔냐가 문제입니다. 왜? 뭐하러 갔느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게 뭐 어디가 잘못됐다고 왜 갔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당이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는 극우당의 이미지, 그 다음 그 옆에 바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하는 당하고 무슨 합당을 하냐, 자매 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힘의원들이 뭐 한다고 정강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권을 다음 지방선거를 총선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 저렇게 미친 짓에 동참을 합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자기 계산을 때리고 지금 좀 움직이는 거지 저자들이 우매하거나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러느냐? 결국 국민의힘의 의원 구성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TK 지역이 주류이고 주된 구성원이고 나머지가 비례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도 당에서 주고 TK 공천도 당에서 주는데 그 당은 지금 누가 장악해 있냐? 사실상 전광훈이 당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내지는 전광훈이 밀어넣은 당원들이 나름의 그 리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당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원들이 결국에는 뭐 민심이나 이거는 뭐 본인들도 못 얻는다는 걸 이미 알고 결국에는 우리는 곧 죽어도 정권 못 잡아도 좋으니까 내 자리, 내 보신, 내 한 번 더 뺏지도 않은 거 아니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공천 장사하면서 또 챙겨가지고 돈 한 번 땡기는 거 이것 때문에 저자들이 지금 가가지고 당권 먹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러 가는 거지 저자들 머리에 국민들이라는 게 있으면 아니 단적인 예로 김영선 의원이 가서 수돗물까지 퍼먹었잖아요 7번 아니 명태균한테 잘 보이려니까 7번 먹는 겁니다 공천 방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 그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자들 머리 좋아요. 그럼요.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채널A가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단독으로 올렸는데 단독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도부는 관저 앞에 가지 말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 개인적인 이미지와 재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극우당으로 이렇게 비출 수 있다. 응? 너희들 선거 전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한테 안 좋으니까 가급적 가지 말라. 지도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힘당의 사실 제대로 된 입장이겠죠. 전 대표님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전 대표님이 생각하는 상식이랑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 국힘의원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 이익만 원한다면 저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한 입장 예를 들면 이게 우리는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했으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 판사가 못 막죠. 그거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를 들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한 유일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국힘의원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동의 안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과 국힘의원들이 생각하는 민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그야말로 극우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상식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다수의 민심은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도 저는 윤석열과 함께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논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기에요. TK 의원하고 비례만 간 게 아니라요. 수도권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몇 명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가느냐. 어떻게든 거기 가가지고 당원들한테 잘 보이고 또 게다가 저 사람들은 어쨌든 당원들하고 정치를 하면서 당의 이권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이고 결국에는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335 떠들다 보면은 약간 집단 망상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는 윤석열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나? 이런 약간 집단 체면 비슷하게 빠지면서 저 당은 완전한 망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어제 그 현장에 갔던 원외 당협위원장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지금 뭐 기본 신인규 변호사 말이 맞고 그 연속선상에서 지방선거까지 생각하면서 그 계보 정치예요. 각 지역별 맹주들 보스들이 있는 것에 잘 보인다 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큰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광훈과 자매결연 이거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의사당 난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걸 방어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조기에 막 미국 그 성조기 그려져 있는 모자에 이런 것들 하면서 깽가리 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친미, 친중 딱 프레임을 걸고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북 전체주의 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프레임을 걸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즉 이것에 전광훈 씨하고 손을 잡고 하면서
그들은 벌써 미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이미 버린 것이고 자기들 정치 벽시라도 신나락이라도 남겨놔야 된다는 것으로 마지막 그 일종의 잔당들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어게인 2017, 2018 해보니까 자기들이 주류 세력이 되거든요. 그 착각 속에서 여전히 주류 세력의 열망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 미래 정치, 자기 정치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에 대해서 또 종북 좌파다 민노총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번에 체포 시도 과정에서 길을 터줬다. 이것 때문에 오늘 직장 협의회 간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명진 의원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왜 이렇게 지금 경찰 직장 협의회 소속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저렇게 종북 좌파로 몰아버리니까 이게 지금 국힘 의원들 그리고 바깥에서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또 차명진 전 의원 한때 저와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소식으로만 전해드리고 다른 거 지금 달려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아니, 말씀드리면 예.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장이 예. 지금 그 차명진 씨가 얘기한 바로 그분이 아니에요. 이 예, 그분은 예.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팩트도 잘못됐고 잘못됐다. 예. 예, 그리고 내용도 아예 잘못된 네네.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명지 씨 같은 경우는 김문수 의원 보좌관 예, 예. 출신이잖아요. 지금 김문수 장관 대표적인 구구적 발언을 그 김문수 의원이랑 했던 예. 사람입니다.